이 국장님. 네. 예,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구형이 2년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11월 15일 네. 1심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기 고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분의 유족들이 최근에 이재명이가 재판에서 지난번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하위 직원이라 난 모르고 네. 더군다나 내 카트를 몰았다는데 유동규가 따라왔으면 유동규가 몰아야지 의전상 어디 저 밑에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카트를 모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시종이랄까 머슴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붕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에 맞지 않지요. 유동규 본부장의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2년 구형을 때린 이후에 유족들과 연락을 해봤는데 구형 2년이 양형 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이라도 통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비분 그래요?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최후 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최후 진술에서조차 하위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발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발이는 뭐냐면 그래 골프에서 유동규 밑에 부하 아니냐 내 부하가 아니고 유동규 부하인데 이 수발을 들었으면 유동규 수발을 들었지 내 수발을 들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최후 진술을 얘기한 거예요. 수발이라는 게 예. 무슨 과거 같으면 시종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수발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면은 그야말로 도계공 개발 1처장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보통의 이런 직장인 같으면은요. 그렇죠.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유동규 본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골프장이었고요. 예. 퍼블릭 골프장이고 캐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프 친 사람은 딱 3명이래요. 김문기, 유동규, 그 다음에 이재명. 그러면 골프 카트를 누가 몰았을까요? 당연히 김문기가 몰았을 테고 누구를 위했을까요? 아니 유동규와 이재명밖에 없는데 이재명을 위해서 당연히 몰았겠지. 유동규는 자기 카트 몰았다는 겁니까? 몰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들이 되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골프를 엄청 좋아하는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모라토리엄 선언해놓고 시장이 골프를 치면 나중에 큰일이 난다 했기 때문에 그 호주 뉴질랜드 여행에 무조건 골프를 넣어라. 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골프도 유동규랑 몰래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같이 간 일행들이 알면은 또 그럴 것 같으니까 싹 다른 일정이 있다고 빠져나가고 골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문기를 지목한 건 뭐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죠. 이재명에 충성을 할 수 있는 또 입 딱 다물 사람. 그 11명가 중에 딱 그렇게 김문기랑 함께 간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까이 챙겨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위 직원, 네네. 수발, 네. 뭐 그런 사람까지 내가 알아야 하느냐. 네. 팀장이 성남시 사내에 뭐 몇백 명이 된다냐. 네네. 뭐 그래가지고 전혀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이 비통해했다. 2년 아니라 오히려 유족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10년, 20년 받고 깜빵에 들어가야 속이 좀 풀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유동규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유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측근들이 총동원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법정에서의 태도 그대로라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면 자기가 죄될 게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데 뭘로 회유로 갑니까? 그렇죠. 진짜 모르는 관계라면 그야말로 거리를 두는 게 낫죠. 왜냐면 괜히 찾아가갖고 긁어부스를 만들 일이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찾아가느냐? 지금 이우종이라고 전 경기 아트센터장인데 이 사람이 사실 겉으로 드러난 정진상, 김용, 유동규만큼 중요한 핵심
관계자였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이우종은 계속 이 한 팀으로 따라다녔대요. 그러니까 경기센터, 아트센터장도 큰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줄 만큼. 그리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그만두자. 왜 그만둬요? 대통령 선거가 나와서 자기도 바로 아트센터를 그만둡니다. 왜?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유족들에게 끊임없이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연락을 하고 아들을 만났고 부인하고도 연락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른다는 사람이 측근을 보내서 만났는데 기록이 다 있어요. 이우종의 기록을 다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 10월, 그러니까 2023년 8월 달에 10차 공판이 열리는데 4월 달에 그 전에 공판에서 유동규가 법정에서 이 증언을 합니다. 새로운 증언인데 아니 모른다더니 측근을 보내서 회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측근이라는 이우종의 그 휴대폰 통신 기록을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했구만. 그 통신 기록을 다 뒤져봅니다. 그런데 유족들과 다 맞춰본 거예요. 딱 떨어진 게 뭐냐면 유족들을 만난 날 바로 또는 통화한 날 5분 후에 정진상한테 전화하고 김용한테 전화하고 김현지 있죠? 지금 보좌관 아닙니까? 전쟁이다라고 외친 그 여자 보좌관. 선임 보좌관인가 수석 보좌관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지사 때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 따라다닌 배우 김부선에 따르면 뭔가 썸씽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자들에게 5분도 안 지나서 계속 통화를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월 9일 날 김문기의 동생에게 오후 4시 35분에 전화했는데 4분 후 4시 39분에 김용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이 1월 19일 그러니까 김문기의 아들과 오후 3시 2분에 전화하는데 4분 후, 딱 4분 걸려요. 3시 6분, 3시 22분 두 번이나 김용과 통화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2월 2일 날 아들과 만났는데 8시 49분에 아들과 헤어집니다. 직후 그러니까 8시 49분 헤어지지 안녕 그러고 바로 전화해서 김용하고 통화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그 그렇죠. 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김용과 전화를 끊자마자 끝번호가 0189로 끝나는 전화를 겁니다. 저장을 안 한 거예요. 이름을 연락처 이름을. 근데 0189로 끝나는 전화를 합니다. 검찰은 이게 이재명의 비화폰이다. 대포폰? 대포폰이다. 쉽게 라고 이야기. 추정을 합니다. 이 제가 안 읽어서 그렇지 더 많습니다. 하나만 더. 2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 유족들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김문기와 이재명의 사진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 아들이 통탄에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대표로부터 받은 그런 표창장까지 다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재명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실은 이우종이 왜 접근했느냐? 이 기자회견 막으려고. 회유하려고 기자회견만 막으려고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증거가 2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전날 어마어마하게 연락을 합니다. 아들한테 문자도 하고 제발 통화해달라 어쩐다 하면서. 근데 이날도 3시에 그러니까 바로 전날입니다. 기자회견 하기 전날 3시에 정진상 통화하고 6시 29분에 김용하고 통화하고 5시 13분에 김용하고 통화하고 5시 49분에 정진상하고 통화하고. 김현지도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하고 자기도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안부전하고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참 비열하다. 어떻게 모른다고 해놓고 유족들한테 무슨 낯짝으로 가서 기자회견만 하지 말아달라. 원하는 게 뭐냐. 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당신이 왔느냐. 이재명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그러면 구설에 오르고 정진상 이런 사람들 전부 재판에 가야 되는데 나도 이게 전부 위임을 받고 왔다. 나한테 얘기해라. 온갖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회유를 한 거죠. 거기다 겁박까지 하고. 거기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자신한테 그 변호사 가짜 변호사라는 거 아닙니까? 감시 변호사 이걸 붙여가지고 그걸 불평을 했는데 김문기한테도
가짜 변호사를 붙였다면서 감시 변호사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유동규의 말로도 원래 유동규가 증언을 하면서 드러났지만 실제로 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기 처장의 아들도 이 이우종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런 감시하는 변호사를 보낼 수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아버지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된 게 제가 드러난 건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가짜 변호사, 감시 변호사, 그리고 또 하나는 죽기 직전에 만났다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이 사람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화천대유 대표를 했죠. 네, 대표를 했죠. 성대 출신. 이 두 사람이 찾아갔다, 만났다. 그러면 이 두 사람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도대체? 그러니까 예. 마지막 만난 사람이 이성문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자기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따르면은 이 김문기 씨한테 엄청난 압박과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네. 당신 제대로 안 하면은 배신자 된다.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 깜빵에 가면은 퇴직금도 못 받고 뭐 아무것도 못 받나. 네. 완전 빈털터리 된다. 이렇게 아주 몰아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게 유동규 씨의 해석이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아니무지다. 뭐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네. 뭐 코미디언이 예. 정말 이재명이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그냥 거짓말의 달인처럼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이렇게 잡아댈 수가 있는지. 보통 사람의 심장 같으면 그렇게 못 하는데 강심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철판을 깐 사람 같아요. 원희룡의 부인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지난번 총선 때 소시오패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딴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상대방이 아파할 때 가슴이 같이 이렇게 찌릿하고 이런 감정이 공감 능력이거든요. 이 김문기 처장이 모르건 알건 간에 극단적 선택을 해갖고 조문도 안 갔잖아. 발인하는 날 산타 복장 입고 춤췄잖아요, 부인이랑. 예. 최소한 녹화한 걸 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거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프든 말든 뭐 누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뭐 가짜 변호사 보내고 무슨 진짜 저 기자회견 말아달라고 회유는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행동을 한다는 건 딴 사람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소시오패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죠. 예,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은 자기의 무죄를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이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봤잖아요. 권순일 전 대법관 꼬셔가지고 재판거래 했다는 의혹을 지금 규명은 안 됐습니다. 다 받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선거법 재판이 11월 15일이면 꽤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재판부도 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 온갖 인맥 뭐 다 동원할 것이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판사들한테 아부헌이라고 법 왜곡죄인가? 거기서는 검사만 넣고 원래 판사까지 넣으려니 판사를 또 뺐어요. 괜히 지금 1심 앞두고 판사들 신기 건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뺐고. 저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원래는 다른 뭐 변호사라든지 뭐 검사에서 10년 해야 하는데 그걸 5년으로 줄여준 거예요. 5년으로. 그게 지금 사법부 수건 사업인데 그것 지금 탁 들어줘갖고 아마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해가지고 곧 본회의에 올릴 모양이에요. 뭐 그것도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는 않겠죠. 반대할 수는 없죠. 지금 법관이 부족해갖고 그러는데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판이 지연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들어주면서 지금 판사들도 회유에 나선 거라고요. 일종의 판사들한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판사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만약에
1심 선고가 90만 원이 되면 80만 원 나올 가능성은 없고 지금으로서는 뭐 대다수 법조인들은 1년 징역에 집행유예 뭐 2년이나 3년 나오지 않겠느냐. 벌금형이라도 최소 1,000만 원은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든 그걸 막으려고 아마 온갖 이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 그리고 2명의 배석판사 이 사람들이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확실하게 재판을 해줘야 하는데 혹시 흔들릴까 걱정입니다. 정말 앞날이 그 사람들한테 달려 있어요.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우리 역사를 바꿔버렸잖아요. 이렇게 사법부가 참 중요하구나. 지금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다 쥐고 있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죽 급했으면요, 선생님, 이재명이 위증교사 재판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 그 옛날 비서실장들을 총동원해서 그렇죠.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전화해갖고, 나 국토부 압력 받았다고 나한테 보고한 사람이 당신 맞지? 진술을 해놓고 회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말 인간이 아니면 이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형님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고 정신병원에 그 형수한테 요구하는 거 보세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지금 거의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새벽마다 매일 전화를 해서.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법의 단죄를 받고 정말 개과천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텐데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